군사학과를 다니면서 이 군대 전역하신 분들이나 군필자분들, 현역에 계신 분들은 육군식 차렷 자세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꼿꼿이 선 상태로 상하박 딱 붙이고 팔 딱 붙이고 무릎 붙이고 오다리 붙여서 빛 안 나오게 발각도를 45도로 만드는 그런 자세인데, 이제 그런 자세로 1시간 반 동안 점호를 받습니다. 그걸 받는 동안 그 차렷 자세가 단 한 치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서 있고 나면 그렇게 얼차를 준다고요? 그게 얼차려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이제. 어디서? 군사학과에서 저녁 점호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꽉 쥐고 이렇게 차렷하는 거? 그래요? 요즘 그 병사들 그렇게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점호를 해요? 네, 아침 저녁 점호를 전부 근데 그걸 1시간 동안 해요? 아침 점호 같은 경우에는 짧게 하고, 군사학과 신조란 게 현역분들은 복무 신조가 있고 사관생도 신조처럼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군사학과 신조를 외치고, 그다음에 3km를 띵걸음을 하고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10원 이걸 하고, 이제 아침 점호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저녁 점호는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육군식 차렷 자세로 1시간 반 동안 이제 서 있는 건데, 그거를 왜 1시간 동안 서 있을까요? 그게 솔직히 우리가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그런 식으로 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라는 시간을 가집니다. 상우님도 알고 계시는 건데, 자기 반성하는 시간이죠. 자기 반성하는 시간이 주민들 앞에서 저는 오늘 뭘 했고 막 하면서 반성하고 막 서로 비난하고 맞습니다. 혼내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점호를 시작할 때 건강 이상자 체크를 하고 저희한테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오늘 뭐 잘못한 사람? 그걸 왜 물어봐요? 고하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빨리 알고 있으면 빨리 있는데 말해 그거예요? 있어는 말해라. 안 나오면 알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안 나오면 이제 이 손 이쪽 팔을 들고 한 30분 40분 동안 요 팔을 들고 서 있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그것도 잠깐만 고문이죠, 그러면은 거의. 관등생이 어떻게 돼요? 후보생이라 그래요? 뭐. 저희는 1학년 땡땡이라고 됐습니다. 1학년 김상호 이 상태로 30분 동안 이렇게 있는다고? 손 못 내리게 하고 말할 때 내려야 되잖아 원래. 그 상태로 유지를 시켜요. 사관생도 김상호 딱 든 다음에 아닙니다 이렇게 손 내려야 되잖아 말할 때는. 원래는 말할 때 내려야 되는데. 말할 때는 내려야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1학년 땡땡땡 하고 손을 붙인 다음에 이 상태를 유지를 계속하고, 솔직하게 성인 남성도 운동을 한 남성도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계속 손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냥 고개가 내려가지. 그러면은 와가지고 너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올리라고 고함을 치죠 이제. 근데 24년도에 좀 유치하다 이거는. 물론 유치하죠. 이해는 네. 돼요. 사관학교나 그런 그 내에서 자기들 문화고 좀 네, 규율이라는 맞습니다. 얘기로 하는 건 좀 이해가 되지만 2024년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유치하고, 저희 때 생도생활 할 때도 저희는 그런 손대는 거 유치한 건 안 하고 당연히 차렷 자세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1시간까지 서 있는 경우도 간혹 있었고, 그때는 약간 구타미 가혹행위도 당연히 있었고 그랬는데 2024년도에 지금의 기준에서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병사들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물론 네. 점호할 때 차렷했을 때 차렷 자세가 제대로 나와야 되고 부대에 차렷했을 때 그 자식이 딱 맞아야 되고 그건 맞지만, 차렷 자세를 1시간 동안 대기시키고 하는 거는 그럼 이 친구도 어디서 배워온 건가,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 어디서 배워왔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걸 어디서 배웠던 거지 이 친구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 상우님이 앞에 말씀드렸죠. 이제 05년도 06년도 이때 군사학과가 시작이 되었다. 그때부터 내려온 그런 전통 그때부터 같은. 낸 문화들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교수들 때문이다. 방관하는구나. 그쵸?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육군 규정 내에 있는 사관학교란 말이죠. 사관학 생도 규정보다 육군 규정이 더 큰 범위니까 육군 규정에서 이런 가혹행위를 하면은 징계를 받거나 문제가 보직해임 당하죠. 똑같이 생도들도 이런 가혹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거나 퇴교를 당하는 수순이에요. 아니면 중대를 바꿔버린다거나 그렇게 징계를 받는 건데, 여기는 군사학과랑 학군단이 위험한 게 학군단은 중군인 신분이고 또 군사학과는 민간인 신분이니까 이 친구들이 육군 규정에 벗어나 있는 범위 외에 있는 친구들인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변태적인 잘못된 가혹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근데 이거는 처벌한다면 형사로 가야죠. 형사처벌로 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또 너무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넘어가고, 근데 이것을 잘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수님들인데 교수님들이 그런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방관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 혹시 당직사관 세우나요? 여기는 당직을 안 세우지만은 당직을 세우는 군사학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직 세우는 군사학과를 내가 확인했거든요. 네. 참. 당직은 기업약 군사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같은 군사학과고 그쪽도 제가 기억하기로 경쟁률이 있는 군사학과예요. 네네네. 근데도 그렇게 한다. 군사학과에 들어올 때 부조리라는 부분을
확실히 이해를 인지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군사학과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군사 학문을 배우는 순수한 대학생이어야 돼요. 네, 민간인이고. 맞습니다. 그래야 이 친구들이 군에 들어왔을 때 사관학교 3, 4, 6, 4 애들을 깨고 그다음에 학군단이라는 그런 나름 중군인 신분의 친구들을 깨고 새로운 사회적인 문화, 밝은 친구들, 완전히 사회화가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좀 군을 좀 이렇게 정화시키는 활동도 하거든요. 그것이 원래 학사장교예요. 그것이 학사장교 역할이 딱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유연한 사고. 그러니까 사회인,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유연한 사고로 들어오는 게 또 학사장교의 그런 매력인데 그런 것도 이제 무너지고 어설픈 짝퉁사관학교 같은 느낌의 친구들이 학사장교로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학사장교들의 대부분이 군사학과 출신들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계속 심화가 되고 있군요. 근데 이거를 교수님들이 방관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화를 퍼뜨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께서는 옛날 사관학교 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90년대 사관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 더 높이 가면 70년대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그때 문화를 군사학과에 정착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장교다움 그런 기울은 필요하겠지만 이런 건 잘못된 게 맞죠. 그리고 뭐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친구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혼내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지도를 하려면 훈육관들이 교수들이 훈육하면 되는 거고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군사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군사학과 요즘 뭐 영화 보면 한줄평 뭐 이런 거 많이 말하죠. 군사학과 한줄평 군번도 없는 민간인들이 4년 동안 병정요리 하다가 장교로 임관하는 학과입니다. 그렇게 또 너무 강력하게 디스를 날리네요. 네. 나 다음 주에 군사학과 강연이 있는데 그 전에 영상 내보내면 안 되겠는데 끝나고 내보내든가 해야겠네. 아무튼 그런데 또 학군단을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학군단을 이제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합격을 포기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군사학과 교수님들이 학군단을 지원을 하라고 해요. 그게 학사장교보다 학군장교가 나중에 너가 군문을 들어갔을 때 진급이 잘 된다 이런 이유로 학군단을 지원시키게 해요. 그래서 저는 학군단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학군단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군복도 뜻받지 않습니까? 학사보다? 그래서 학군단 해야겠다 하고 해서 학군단을 지원한 부류고요. 학군단을 나온 이유는 저를 이렇게 부조리를 하던 이 선배들이 대부분 학군단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 학군단에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돌프 아이만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은 상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킬링필드로 보내고 이런 인물이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잡혀서 모사드에 잡혀서 교수형에 처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저도 똑같이 될 것 같았어요. 제가 그 학군단에 들어가서 내가 그 학군단 뭐 아로티 그걸 체육복도 아로티시죠. 뭐 그런 거 입고 내가 선배가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이 저학년으로서 경멸하던 저런 이 선배 같지도 않은 군인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부조리 당했던 걸 내가 1년 2년 뒤에 내가 행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학군단도 같이 나왔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솔직히 2년 반 복무를 하는데 1,500만 원을 준다면은 저는 그거는 괜찮은 오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대학생들 아시겠지만은 학군단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전부 미달이 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상우님이 커뮤니티 올라왔던 거 봤는데 한 명 지원했는데 애들을 강제로 신청하게 돌려가지고 실제로 지원한 사람은 한 명이고 이 지원자만 부풀리게 된 그런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육군 군사 협학군사학과나 군사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학군단이 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군사학과 인원들 때문에 지원자가 높아진 거지 일반적인 뭐 이공계라던가 자연계 아니면은 뭐 순수 언어학과라던가 이런 데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느끼고 저는 학군단과 군사학과를 나왔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왜 학군단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할까? 앞에서 일전에 2년 반 복무하고 1,500만 원 단기 복무 지원금을 받는 거면 굉장히 괜찮은 오퍼다. 근데도 왜 지원을 안 할까? 라고 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저희 20대 초반 세대 그리고 뭐 20대 중반 세대도 그렇지만은 군대를 못 믿는 세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남자면은 군대 한번 갔다 와야지 라는 시대였어요. 근데 저희 세대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임병장 사건, 윤일병 가혹치사 사건, 강화도 해병대 총기 단서 사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작년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최상병 해병대에 계신 그분이 돌아가셨죠.
군대를 못 믿습니다. 무엇을 믿고 내가 그런 사회에 지원을 하겠느냐. 직업은 없죠. 허구한 날 애들 데려다가 병신 되어서 나오는 거는 기본에다가 그런 꽉 막힌 조직 문화는 일단 그냥 깔고 들어가는 곳이 그런 군대인데 그런 걸 개선하지 않으면은 돈을 뭐 1억까지 안 주겠지만은 그렇게 줘도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단 이 사회가 저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 생각해요. 고 최상병 그분을 언급해서 유가족분들께 죄송하지만은 우리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 있죠. 본인이 지시 내린 녹취록이라던가 이런 정황들이 가득한데도 본인 탓이 아니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 해요. 본인의 이런 과오로 젊은 청춘이 세상을 떠났는데 책임지지 않으려 해요. 누가 병장 내년 2025년도에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가 오죠. 그리고 적금, 군적금을 들면은 이제 군대에서 1,500만 원, 1,800만 원 정도 모아서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단기 복무 장려금 1,500만 원을 받자고 내 소대원들 그걸 다 케어하고 신경 써야 되고 밴드로 내 소대원들 우리 애는 뭐 피부가 안 좋으니까 이 올리브영에서 뭘 써야 된다. 누구는 뭐 알러지가 있어서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똥기저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누가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죠.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저는 자퇴했지만은 이제 나와서 제 동기들도 몇 번 보고 하는데 요즘 군대는 성인 보육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 상황이 정말 똑같거든요. 왜 그거 하려고 그러냐. 나는 생각 없이 살고 싶어서 장교를 하려고 한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냥 가면은 돈 나오니까 그냥 흘러간 대로 가겠다 그런 말 있는 거예요. 군 장교로서 뭔가 내가 이 군 전문가로서 소위가 되어서 정말 이 군에 대해서 내가 이 뜻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도 바뀔까 말까 하는 곳이 군대인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모이게 됩니다. 점점. 이게 세 번째 이유랑 연결이 돼요. 점점 학군단 내에서 질적 저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학군단은 간부 선발 도구 그 키다 그걸 안 봐요. 근데 해보신 풀어보신 분들 뭐 문제집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중학교 3학년만 돼도 그거 풀 수 있습니다. 글만 읽고 써도 쓸 수 있는 게 풀 수 있는 게 그 키다인데 그거를 폐지를 한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학살한 그런 사건을 아실 거예요. 네.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만약에 전시에 안 벌어질까요? 무능한 장교를 잘못 뽑아서 소대장 지시로 소대 인원들이 학살을 한 사건이죠. 그 맞습니다. 이후로 이제 육군 미 장교들의 수준에 대해서 많이 점검이 들어갔어요. 그 맞습니다.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나 장교를 임관시켜 주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그때 이제 훈련 수준만 보고 아마 뽑았을 거예요. 그때 훈련소에 있을 때 훈련 잘하는 애 뽑았는데 지능 수준을 보니까 지능이 낮았던 그 친구였던 거죠. 이 전시 상황이라던가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비역이 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현역으로 장교로 다시 군복을 입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과연 이 전장에서 주는 엄청난 스트레스라던가 압박이라던가 이런 걸 이기고 잘 지휘할 수 있는 유능한 지휘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지금 학군단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지금 학군단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자격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 저는 같이 지원했던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나랑 학군단 인원이 거의 한 2,000명 정도 되죠? 한 임관한 인원이. 거기서 과연 정말 유능하게 이 전시 상황 그리고 편시 상황에서 소대원들을 카리스마 있게 아우르면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는 단연코 100명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수준으로 학군단의 질적 저하가 이루어졌어요. 또 이제 이거는 사모님 사는 얘기인데 사모님께서 이제 예비군을 가시죠. 이제 대위라서 간부 쪽으로 이렇게 예비군을 가시는데 그 얘기가 계속 제가 군사학과에 있으면서 얘기가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 단기 출신 장교였는데 사모님이 요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단기 출신 장교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저 단기인데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부사관 하사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메모를 해가면서 적어가고 어떻게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시는지 이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열정적으로 군생활을 한다. 그거는 역전된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하사 같은 분들이 소대장 소위가 돼가지고 이 군대에서 장교로서 이끌어 가야 되지. 무능한 장교 이런 무능한 사람들 앉혀다가 이 장교랍시고 하는 거는 오히려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그럼 그냥 아예 그 군대에 대한 이런 인원 이런 부분을 개편을 해서 이 유능한 사람이 유능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고양이 데려다가 호랑이 노릇하게 하면은 타이 생깁니다, 무조건. 저는 그래서 학군단을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군사적으로 좀 깊게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공감될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라가 망할 때 군대가 가장 먼저 망합니다. 군대가 가장 먼저 해산되고요. 군대는 그 정도로 어떤 나라에 있어서 국력에 있어서 대들보 같은 그런 것인데 우리 선배 세대들 그리고 지금 장군이라던가 예비 퇴역한 영광 장군 이분들이 우리 군에 대한 미래 모델링을 제대로 해놓지 않고 그저 자기의 이런 찰밥통을 지키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결국엔 이 지경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은 더 늦기 전에 이 군을 좀 유능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바뀌어서 이 군을 개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사와 소위 이야기는 저 옛날에 군생활 할 때 풀었던 썰인데 그 하사는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그 하사는 중이에요, 중이죠. 대위인가? 이제 대위 돼갔겠네요. 그중 참 괜찮은 친구였는데 심각하죠. 심각하고 이미 역전이 됐다. 역전이 된 경우도 많고 근데 하사들도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다 문제가 생겨서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드는 생각이 단기 복무 장려금 이렇게 돈 올려주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친구들을 장교나 지휘자, 지휘관으로 쓰려면 부사관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친구들을 소대장, 중대장으로 만들어주고 그 친구들한테 직책 급여를 주면 되죠. 직책금. 장교만큼 직책금을 줘서 직책에 대해서 급여를 주고 이 중대장, 소대장을 아무나 시키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지금 우리 군이 계급만 되면은 그 일정 기간만 되면 주잖아요. 이게 무너졌어요, 사실 무너졌어. 너무 심각하게 무너졌고 너무나 중대, 소대도 너무 많고 그래서 개편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끔찍한 일이네요. 끔찍한 일들로 보면서 또 현실을 느끼고 그래서 장교를 가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장교로 갈 생각은 없어요? 추후에 단기 장교로는 생각이 있는데 나 다시 또 제 편입을 준비하고 있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지금 국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중기나 장기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원래 좀 군에 로망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군대에 대해서 좀 로망 플러스 이런 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바라봤습니다. 차라리 그럼 육사를 갔으면 로망이 채워졌을라나? 제가 육사를 갈 정도로 공부를 근데 만약에 육사를 간다 그러면 육사를 가면은 정말 좋죠. 그렇죠. 근데 그게 육사가 부조리가 뉴스에 안 나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도 부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런데 약간 상식적이라는 건 상식적이고 규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잘못된 것도 있겠죠 분명히. 보니까 무슨 데이라 그래가지고 애들 과자 많이 먹게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고문처럼 억지로 먹게 한다 그런 거 한다. 근데 우리 때는 오히려 땡큐였는데 그런 거 주면 못 먹어서 안 달랐으니까. 그런 문화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가혹행위가 정도가 심하진 않거든 사관학교가. 로망도 어느 정도 이뤄질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큰 꿈을 꿨던 친구들이 로망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프네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근데 의지 없는 친구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도 짧게 설명했는데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호랑이를 꿈꾸고 온 친구들한테는 사냥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꾸 사냥을 안 시켜주고 동물원에 가다 놓고 갑자기 고양이 사료를 주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고양이 사료에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맛있는 캔 통조림을 달라고 한다던가 고양이들 간식을 달라고 이제 소리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섞여 있는 고양이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고양이 사료를 주니까. 그래서 호랑이가 부족하니까 고양이도 받아주니까. 그럼 나중에는 이제 훈련을 하려고 보면은 고양이들이 훈련을 거부한다는 거죠. 힘들다, 어렵다. 이걸 왜 하냐?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 어차피 동물원 안에 있을 건데 뭐대로 우리가 맹수성이 필요하냐? 어차피 니들이 사료 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고양이에 동요돼서 혹은 그 고양이가 지휘관이 돼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군이 그렇게 망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하기로는 이미 너무 많은 곳들이 망가져버려서 손 쓸 수 없을 만큼 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군을 얘기할 때 우리 국군 세계 6위의 전투력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 국군 최고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맨날 비행기 띄우고 하지만은 무장 비축량이 너무 적습니다. 몇 소치 뛰면 없어요 무장이. 그런데도 맨날 공군 비행기 띄워다가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유튜브에 올리고 점점 실용적인 군대, 전투를 위한 군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최상병이 돌아가셨을 때 이 헬기에다가 경례하는 그런 사진을 찍는 무슨 연출 같은 자꾸 보여주려고만 하고 우리가 뭘 하고 있다. 그러곤 뒤에 가서 어떤 걸 하고 뒤에서는 딴 걸 해버리고 앞에서는 위험 지역 근무자 수당 100시간? 추가 수당 100시간? 그런 거 하고 지금 수당이 또 안 나가고 있죠. 1월 2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인들은 직업 특성상 총기, 화약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보다 위험한 것들을 다루는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망률도 높고요, 사고율도 높고요. 어떻게 보면은 나의 목숨과 건강을 바쳐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복무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이 군대를 행정화된 조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지금 높이 계신 분들이. 그래서 앞에서 보여주기식만 하지 말고 실용적으로 전투적으로 해주셨으면은 그렇게만 해도 우리 군대가 정말 좋아질 것 같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이렇게 되면은 저같이 이제 이런 현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실망해서 나오는 친구들이 더 줄어들고 그런 친구들이 군대에 갔을 때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들께.